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2025년 6월 4일 예, 수요일이고요. 예, 뭐 잠깐 뭐 이 방송을 제가 좀 들어봤고요. 자, 이제 이 방송 지금 뭐 동영상 방송을 해야 이제 좌파 쓰레기 새끼들이 지금 와서 뭐 저에게 입에 담을 수도 없는 뭐 공갈 협박, 사실 저도 그랬죠. 우리가 뭐 이 좌파 쓰레기 새끼들 보고 우리가 위축이 돼야 될 전혀 이유가 없고, 상식적으로 이 생각을 해도 정가 오범의 이 자범 새끼가 결국에는 부정선거로 인해서 결국에는 그때 그 자리에 올라 있고, 그 이전 과정에서도 보면은 이 온갖 범죄 의혹이 하나도 오히려 해명된 게 전혀 없죠. 제가 보면은 뭐 이 좌파 새끼들이 뭐 쓰잘데기 없이 그 어디 보면 이 생떼 부리는 거 그거하고 상관은 없죠. 이번 대선은 이 정신줄이 제대로 박힌 선관위였다면은 그 부정선거가 일어나면요, 즉각 그 선거를 중단을 시켜야 되는데, 오히려 그 선관위가 뭐 방치를 시켰다 그러죠. 그럼 방치, 방임 거의 이 정도 상태까지 갔고, 그러면 결국에 이제 그 사전선거에서는 이 김문수 후보가 52%의 그 지지율로 이겼는데, 결국에는 이 사전투표, 그러니까 앞서 제가 말한 게 이제 본투표죠. 본투표에서 이제 그렇게 이겼고, 증거는 결국 사전선거였다. 그리고 이 국민의힘 이 바보 같은 것들이 아직까지도 제가 뭐 방송상에서도 얘기를 하지만은 뭐 아직까지도 그런 뭐 정신줄을 계속 지금 못 차리고 있죠. 보면은 오늘 뭐 김용태가 뭐 가서 뭐 같은 이재명인데 가서 그 한 거는 그냥 애교 수준밖에 안 되죠. 제가 완전히 그거였으면은 진짜 대통령 앞에 대놓고 얘기하죠. 똑바로 하려면은 정치 보복 하고 똑바로 하려면은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은 내일이라도 그냥 물러나는 게 어떠냐. 저 같으면 더 강한 말도 해쁘죠. 보면 그게 외국 보기에도 그게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뭐 온갖 범죄 의혹으로 어디 들끓고 해명된 건 하나도 없고, 심지어는 뭐 내일 이제 본회의를 열어가지고 이제 날치기 통과까지도 이제 한다 그러죠. 그래서 제가 뭐 방송상에서도 늘 얘기를 하지만은 뭐 결국에 이제 그런 피해를 이제 입는 것이, 뭐 제가 뭐 얘기를 하지만은 뭐 대다수 국민들이 결국 피해를 볼 것이다. 그럼 나하고 생각만 다르면은 지금 안 그래도 한간에 이제 국민들이 걱정과 우려를 지금 하고 있다죠. 만약에 저에게 조사받으러 온다 그러면은 저는 뭐 가서 얘기를 할 겁니다. 보면은 너희들도 어디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그게 또 탈 것 같으면은 부정선거를 할 필요가 뭐가 있고,
그래서 저도 뭐 일개 뭐 힘없는 국민이지만은 저도 그렇죠. 개가 그 어디 보면 범새끼인데 응? 안 잡아먹히라 왜 개가 밤을 짖느냐. 그래서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다. 차를 좀 제가 옆으로 좀 붙여볼까. 문이 또 잠겨있네 볼게. 저도 아까 보니까 뭐 서정욱 변호사의 말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뭐 공감하는 바가 상당히 크죠. 지금 뭐 이재명의 이 의혹에 대해서는 하나도 지금 별 밝혀진 게 없고 특히 뭐 대북 송금 문제나 뭐 대장동, 백현동 비리 등 온갖 비리가 가지고 있는 게 바로 그때 이재명이죠. 저는 뭐 이재명에 대해서는 뭐 대통령이라는 뭐 호칭을 저는 사용하지 않을 뿐이고요. 사용할 수도 없죠. 보면 그게 결국에는 그 멀쩡한 대통령을 단지 저는 이제 뭐 윤석열 대통령에게 좀 이제 그는 뭐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은 좀 더 나를 좀 더 주말쯤으로 하는 게 어떻겠나. 그래서 오늘 이제 뭐 이 김용태가 결국은 이제 뭐 이재명이 하는 거는 뭐 그거는 솔직히 말하면 애교 수준이고요. 그래서 저는 막 이 국민의힘의 이 보면 이 외빈 새끼들이 결국에는 이런 위기를 키워하죠.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그때 다 그 이전에 이제 뭐 한동훈이가 솔직히 말하면은 대통령하고도 전화상으로 대해서 자주 얘기를 하고 자기가 미래에 뭐 대통령의 그런 꿈을 꾼다면은 그런 소통을 전화 소통으로도 자주 얘기를 하고 했으면 어땠을까. 맨날 눈높이 여사님 타령을 하다 보니 그래서 서로가 이제 싸운 그 신뢰가
그래서 뭐 보면 이준석 또 한 명 마찬가지고요 보면은. 그래서 제가 이제 국민의힘이 정말 뭐 달라지려면은 처음부터 그렇죠. 진짜 싸울 줄 알고 그런 사람이 결국에는 대표가 되어서 대통령이 되고 이 나라를 강하게 이끌어가는 것이지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요. 저는 이번에 이 국민의힘이 저들에게 절대로 그런 빌미를 줘서는 안 된다. 그리고 정하는 최악의 순간 같으면은 의원직 총사퇴까지도 거기까지 불사를 했으면 어땠을까. 그래서 저놈들이 더 한 짓을 하겠으면 이쪽에서 더 강한 어린 몽둥이를 들어야 되죠 결국은. 그래서 이제 어차피 저는 뭐 이 더발당 새끼들에게는 뭐 더 이상 이제 뭐 기대할 것도 없고 희망도 없고 결국에는 어제 뭐 뭐 사전 투표를 했든 뭐 어떻게 했든 간에 결국에는 이재명은 대통령으로서도 자격도 없고 도덕성으로도 자격도 없고. 그래서 저는 뭐 6월 18일날 뭐 그 재판을 한다 그러던데 저는 그 판사들도 이제는 믿을 수가 없죠. 앞에 뭐가 거슬리기는 막 아휴.
자기는 자신이 뭐 빠갱이잖아요. 뭐, 예, 원래. 민주당의 지도부에 있던 자들입니다. 바로 그 이재명 옆에 있던 자들인데, 자, 이 내각을 갖다 이런 식으로 운영한다는 이 자체, 이건 결국 이제 첫째는 자기가 이 뭡니까 이제 일당 독재, 이인 독재를 해왔는데 계속 대통령이 돼서도 어떤 국정 전반에 대해서 살피고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일인 독재, 일당 독재를 하겠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보면은 이재명이 어떤 그 사법 리스크, 그 다음에 이제 분홍 이런 걸 이제 감추려고 하는 의도가 크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뭐 초기부터 무슨 뭐 내란 국법, 뭐 내란 청산 뭐 이렇게 가면서 정치 보복을 하려고 하는 그런 쪽으로 해서 국민의 시선을 끌고 가려고 하는 그 의도가 다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게 한 번이지. 지난번에 문재인 정부가 초기에 그런 짓을 했었죠. 무슨 청산이니 뭐니 해가면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 똑같은 모습을 또 하고 있어요. 근데 국민들이 과연 이게 한 번 속지 두 번 속겠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이 저 민주당 출신들 의원들을 바로 이렇게 해서 내각에까지 이렇게 고용했다는 것은 이재명의 가장 큰 지금 리스크가 사법 리스크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피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거 목적으로 해서 그리고 이제 자신의 어떤 분노 이런 걸 감추기 위해서 결국 뭐 내란 청산이 문의를 가면서 광풍머리를 하고 그다음에 국민들한테 뭐 떡하나 더 주는 식으로 해서 이런 이한주 같은 자 솔직히 기본소도 그렇게 비판을 받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 그런 자를 갖다가 다시 또 이렇게 정책 실장에 안정해가지고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그겁니다. 국민의 눈과 가리고 정말 국민들이 원하는 거는 이런 것들인데 경제 성장 일자리 이런 부분인데 그런 거하고 상당히 거리가 먼 그런 그 인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분홍과 그의 그저 사법 리스크 이 부분을 이제 감추기 위해서 결국 나오는 인선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앞날이 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려했던 대로 처음부터 한계를 지금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보게 되면 KBS가 전화민족 조사한 것도 재판이 중단되면 안 된다. 이재명 재판 계속 받아야 된다. 64%에 이르고 있습니다. 민주당 지지자 가운데도 지금 과반 이상이 재판이 계속돼야 된다.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건 전제 이런 거를 깔고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제 이재명을 지지한 건데 이재명이 딱 자기가 대권을 잡더니 예를 들어서 사법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서 황당한 짓을 하고 그런 관련된 법을 만들고 이렇게 밀어붙이게 된다 그러면 이건 뭐 제가 볼 때 엄청난 국민들의 어떤 그 비판 여기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데 그게 뻔히 보이는 그런 모습을 첫 단추부터 지금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국제적으로 미국으로부터도 여러 가지 이제 의심의 눈초리가 벌써 나오고 있고 국내적으로도 국민들이 볼 때 이 국민들이 바라고 있는 것과 완전히 다른 이런 모습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오늘 인선 자체가 어떻게 총리를 이런 자를 갖다가 앉힙니까? 김민석은 이런 자를 국무총리하고는 전혀 그 거리가 먼 자죠. 보여준 적도 없고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해서 어떤 술수, 공작, 음모 이런 쪽으로 이제 국정을 좀 운영하려고 하는 것이 뻔한 이런 그 초기 인선이라고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래서 좀 한계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오늘 그 국민의힘의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오늘 이제 뭐 식사 자리를 같이 하는 자리에서 대놓고 얘기를 했죠. 이 지금 국민들이 특히 이제 우려하고 있는 부분들이 이재명이 범죄자인데 다중 심각한 범죄자인데 그래서 관련된 뭐 방탄입법을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적 우려가 크다. 그런 뭐 형사소송법을 개정한다든지 어떤 선거법 자신의 범죄를 갖다가 싹 면책하려고 하는 선거법을 한다든지 법원 조직법 상당히 우려가 된다. 대놓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뭐 이재명이가 무슨 뭐 법원 조직법을 우선으로 하고 나머지는 뭐 나중에 할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한 모양인데 어쨌든 얘기는 잘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민주당에서 발끈해가지고 이제 발작을 하고 있죠. 지금 뭐 뭡니까 국민의힘에서 취임 첫날부터 헐뜯게 뭐 헐뜯습니까? 지금 추진해오고 있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무슨 구태정치라고 하는데 이게 왜 구태정치입니까? 법치를 지켜라. 그래서 사법 질서를 무너뜨리는 자신의 그 뭡니까 살인사에 올려서 법치를 무너뜨리는 그런 법을 만들지 마라.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이건 뭐 구태정치가 아니고 당연히 할 얘기를 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도둑이 재발견이듯이 지금 민주당에서 김용태를 비난하고 이러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여튼 전반적인 상황이 처음 취임 첫날부터 분홍과 한계, 그다음에 이 어떤 그 폭력적인 이런 그 국정 운영 이런 냄새가 나는 그런 그 지금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좋지 않던 이재명이 대통령이 취임된 걸 보고 아주 역사적으로 큰 죄를 지었다는 그런 죄책감을 느낀다 하면서 이재명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제 비판하는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향후에 이제 김문수 후보가 정치 행보를 어떻게 할지 이런 부분들이 관심이 가는데 오늘 뭐 명확하게 뭐 정치 현장을 떠나겠다든지 이런 말은 없어요.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 지지자 중에 적다는 이제 당원들도 자기 대표로 김문수 후보가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큰 죄를 지었다는 생각이 든다라면서 국민 앞에 사죄의 컨저를 하면서 그러면서 내부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했죠. 국민의힘이 민주주의 사명감이 없다. 이 얘기를 이제 대통령과의 관계하고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지금 할 말을 하고 제어할 건 제어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이제 이게 계엄으로 나타났다 이제 그런 얘기고 그다음에 당내 민주주의가 무너졌다. 이제 이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 당에서 이런저런 얘기들이 너무 혼란스럽게 나오고 그래서 어떤 한계가 있어야 되는데 당내 토론도 좋고 뭐 쓴소리도 좋지만 어느 정도 선을 지키면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지금 없어졌다는 거죠. 당내 기본적인 룰이 무너졌다. 그런 부분에서 좀 쓴소리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종석 같은 자가 국정운전을 하고 김민석이 총리한다는 게 이게 맞는 얘기냐. 국민 통합과도 거리가 먼 것이고 좀 국정 과제와도 거리가 먼 것이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우려된다. 오늘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이제 지금 이제 국민의힘의 최우선 과제는 빨리 이 조직을 정비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뭐 비대위 체제로 계속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빨리 조직을 정비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 시간에 해야 되는데 과연 그런 상황에서 김문수 후보가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 이런 부분도 상당히 지금 관심을 끌고 있고 무엇보다도 지금 이재명에 대해서 일단 뭡니까 대선 결과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지만 그러나 이재명 같은 자가 어떻게 이 대통령으로 취임할 수 있느냐 여기 대해서 아주 센 이런 발언을 한 거로 볼 때 지금 그 김문수 후보가 앞으로 이재명 이 정권에 대해서 상당히 맞서 싸우는 이런 스탠스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틀란 TV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장판 다치기 직전이다 판정받고 석 달 만에 11.8cm 키웠습니다. 성장판이 거의 다치기 직전이라고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말 듣자마자 심장이 쿵 내려앉았죠. 선생님이 일단 이번에 해외에서 수입된 성분이든 영양제 알려줄 테니까 그것부터 시작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CBP라고 무슨 초유 성분이라고 하던데 성분이 뭔지 궁금해서 찾아보니 성장판 주사의 핵심 물질인 CBP가 들어있는 거더라고요. 일반 우유 100개의 CBP양을 단 이 하나에 압축하고 성장 호르몬 4배 이상 촉진시켜버리는 이것. 먹기만 해도 한 달 만에 키 5cm 가능하다 이겁니다. 돌팔이한테 속았나 하는데 3개월 지나니까 키가 자라는 거예요. 괜히 가수 별이 나와서 18만 병 팔렸다는 게 아니더라고요. 2부 3만 개다 읽으실 필요도 없어요. 제 아들이 산 증인이니까요. 아이 키 10cm는 키우고 싶으신 분 이것만 드세요. 예, 마치겠습니다.